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되는 내용은 성장 문진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는 이제 사업 설명이 같이 있을 생각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성장 문진표에 대한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이 시간에는 성장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그 강의들의 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 들었던 거나 아니면 저희 그 성장 자료 같이 보시면서 문진표랑 같이 보시면서 오늘 강의 좀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지난주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서원민 사장님 키성장 강의랑 저녁 미팅 때 있었던 김지희 사장님의 키성장 강의도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키 성장 자료가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 키 아는 만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가 정말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 어 약간 치이는 느낌? 그런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조금은 잘못된 정보, 조금은 뭔가 어설픈 정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고, 실제로 이 자료는 저기 보시는 지금 그 책자들이 참고 서적들을 정말 다 읽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거의 논문을 쓰는 수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고, 특히 이 자료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소비자분들이 키성장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게 되었고, 이 내용 중에 보시면은 정말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배워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키운 저희 사업가 분께서 아이가 1년 만에 거의 20cm가 큰 사례가 저 맨 마지막 저 자료 뒤에 보면 감동 후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자료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해보신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해보신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가 1년 동안 1cm도 키가 크지 않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양방 한방을 다 다니셨대요. 그래서 양방에 가서도 해보시고 한방 가서도 해보시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 병원에 가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걸까? 병원에 왜 키 성장을 위해서 병원을 왜 찾아가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거죠. 그냥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는지, 우리 애가 지금 평균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왜 평균보다 훨씬 낮은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이의 영양 상태는 어떤지, 얘가 단백질은 잘 먹고 있는지, 칼슘은 어떤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거를 실제로 가서 저희가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문진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와주면 아이가 잘 클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장 면역 문진표예요. 제가 이걸 조금 크게 아래 위로 잘랐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성장 면역 문지표 여기 안에서 어, 반드시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추하는 게 인바디를 꼭 같이 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면역 문진표하고 인바디를 좀 같이 재보시면,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그 AP에서 다 같이 만나셔가지고 인바디를 재고 그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문진표를 해보시면 좋은데, 또 문진표도 제가 해보니까 여러 번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꼭 아이하고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마가 하는 이야기하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진표를 약간 할 때 일단 엄마들은
저도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이 약간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애가 좀 뭔가 안 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꾸 관대하게 우리 애 괜찮아요, 우리 애 잘 먹어요, 뭐 우리 애는 잘 놀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는데, 아이들한테 실제로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애는 뭐 키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 애는 자기 뚱뚱하다고 생각 안 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아이하고 이야기해보면 걔는 그게 너무 고민이고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더라도 살짝 엄마랑 다른 테이블에서라든가, 그러니까 엄마를, 지난번에 저는 그 엄마를 두피 측정에 집어넣고 그 부모님을 두피 측정에 집어넣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문진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엄마가 그 전에 적어줬던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요 인바디 측정 같이 하시고 아이하고 같이 한번 아이하고 직접 해보시면은, 그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들이 성장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먹더라고요. 아이가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건 아이가 건강하게 키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아이로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겠다고 말만 하면 90% 이상은 엄마들이 이거를 결정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면,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생활 습관, 배변 습관, 식습관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생활 습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이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우리가 아무리 뭐 30첩 반상을 매일 차려서 아이한테 준다고 해도, 유기농 식단으로, 만약에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자다가 계속 깨고, 그리고 또 혹시는 자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하거나 뭐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이거죠. 학원에 갔다 와서 늦게 와서 간식을 배불리 빵빵히 먹고 핸드폰을 하다가 한 새벽 2시쯤 자는 거죠. 이랬을 때 아이의 정말 키가 클 수 있을까? 아무리 영양제를 주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운동은 하는지, 얘가 정말 계속 활동성이 없이 앉아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하고, 아이가 키를 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분이 아메이 하시는 분이라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만나서 이 언니가 나한테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약을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아이의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이게 키가 클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제가 있었던 경험이었는데, 제가 6개월 성장 프로그램을 했던 아이였는데 제일 처음에 문진을 했을 때 그 엄마나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밤에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기억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나와서 물을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게 영향을 주니까 그 성장 6개월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이 키주스를 먹고 났을 때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의 불편함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 그 영향이 들어가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배변 습관은 그런 거죠. 일단 우리가 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는 우선은 똥을 잘 누는지, 방귀 냄새가 심하진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 배가 막 꾸룩꾸룩 거리거나 가스가 차거나 하진 않는지를 보는 것으로도 일단 한 번은 얘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아이인지, 그 아이의 기본 베이스를 조금은 같이 이야기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요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고요. 당연히 식습관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좋은 영양제를 막 먹였는데 맨날 간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셨대요. 최윤정 사장님의 소비자가 6개월을 성장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야구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 아이가 이 키주스를 먹으면 와, 이거는 그냥 대박이다, 그냥 크겠다고 했는데 애가 전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엄마도 이상하고 사장님도 이상하고 다 같이 이상하게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구를 하고 나면
끝나는 그 간식 타이밍에 정말 매일같이 피자, 햄버거, 치킨을 돌아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어간 그 많은 영양 성분들도 그런 어떤 첨가물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분해하고 밖으로 밀어내고 뭔가 해결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본 건데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엄마가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이유식은 잘 시작을 해서 잘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입덧이 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혹시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항생제를 많이 했거나 당연히 그러면 아이가 장 상태도 안 좋겠죠.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저희 아이도 팔색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뭔가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저체중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너무 중요하죠. 물. 물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성장에서는 어떤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정말 성장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성장 프로그램을 하시기보다는 정수기를 먼저 결제하시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게 아이가 정말 그렇게 물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키가 잘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약간 영양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영양 상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요 안에 다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특히 11번 같은 경우 시력의 경우에는 성장기가 찾아왔을 때 비타민 A가 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자라서 그 뼈를 굳혀서 하는 걸 여러 가지가 비타민 A가 있어야만 이게 뼈의 성장과 근육의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길이 성장을 할 때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많잖아요. 비타민 A가. 근데 그거를 이제 꺼내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과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 키 크느라 그래요. 이제 다 크면 괜찮아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2차 성징이 올 때 아이가 키가 클 때라는 그것도 눈치챌 수 있지만 2차 성징이 사실 오고 난 다음에 눈치를 채면 좀 늦은 거거든요. 2차 성징이 사실 오기 전에 이렇게 막 뭔가 좀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요런 어떤 아이들이 보내는 그런 신호가 있을 때에 사실은 해주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요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이때가 진짜 얘한테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엄마가 정말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때 가서 한다고 해서 키가 안 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요 타이밍에 해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타이밍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주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이거는 성장통인데 뭐 키 클 때 다리가 아프지가 아니라 성장통이 있다는 얘기는 영양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얘네 지금 키를 크려고 몸에서 정말 용을 쓰고 있는데 몸은 어떻게든 얘를 키를 키워내려고 막 호르몬도 분비시키고 어쨌든 길이 성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영양 성분이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충분하고 정말 제대로 잘 크는 아이들은 성장통이 없이 키가 쑥쑥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아이구나라는 어떤 베이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의 정도죠.
사실은 우리 다 모두가 알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지만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나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아이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면역을 키우고 아이들이 감기를 안 걸리게 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뭔가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쪽에 먼저 쓰인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쓰이고 그러고도 남는 영양소가 있어야 그 영양소들이 키를 키우는 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알러지 증상이 있고 아토실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뭔가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엄마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애를 빈 껍데기로 키만 훌쩍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어떤 엄마가 좀 계모 아닌 다음에야 애 몸 상태는 어찌 되든지 간에 애는 뭐 부서져 나가든지 간에 키만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엄마들이 키를 키우겠다는 건 키가 커서 애가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훤칠하고 예쁘고 뭔가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의 엄마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얘는 이 부분에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문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22번부터 29번까지는 이제 성호르몬이 얘가 이제 2차 성징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대잖아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위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키가 안 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대. 너무 심하면.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엄마한테는 못하지만 이제 저하고 그래서 걔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하고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통해서 아이의 상태, 베이스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0번부터 33번까지는 이제 사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아이한테 바라는 이런 거라든가 또 엄마 아빠의 건강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모두 다 같이 가족 문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되게 재밌었던 가족 문진 중에 하나가 저희 사업가 분이신데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오빠는 다른 가족 5명, 그 5명의 가족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 쌍둥이들이 너무 뉴트리를 열심히 먹어서 너무 똑똑하고 애들이 너무 이제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중간에서 다 참고 너무 착한데 그러다 보니 아이의 모든 영양소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계성이나 가족들의 어떤 병력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많은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가족 문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요 성장 문진을 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빨리빨리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저희 성장 자료에 이 문진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지를 좀 연결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보시면 그 자료에 운동, 숙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요런 이야기, 너희 아이가 이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너희 아이가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키가 크려면 운동은 이렇게, 숙면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다 보면 이 앞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라는 부분들이 연결돼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맥락으로 식습관 부분에서도 키 성장에 결국 부모가 도와줘야 될 건 뭐냐,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몸에 쓰이는 에너지를 만들든 화학 공장을 돌리든 뭐 키를 키우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영양소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입으로 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입으로 먹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디 가서 빨대를 꽂고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식물처럼 뿌리를 내려가지고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영양소는 입으로 먹어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 지난 3일간의 식단을 적어보면 과연 이거 먹고 우리 애가 크겠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이제 아이가 키 성장에 고민이 있는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인스턴트 식품을 끊어라. 왜냐하면 인스턴트 식품에는 정말 수백 오만 가지의 식품 첨가물과 과당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결국 누가 이거를 해결하고 배출하고 분해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양소가 이걸 할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일단 들어온 저런 첨가물을 해결하는 일도 저런 영양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입으로 먹어내야 하는데 그 먹어내는 것들을 이런 인스턴트 식품으로 채운다면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조차 없으니까 아이들의 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키 성장에는 결국은 밥 잘 먹게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밥이 우리가 아까 해줬던 3일 식단을 적어봤을 때 정말 애들이 키를 크는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질 좋은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지만 정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제공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영양제이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로 키주스라는 형태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에게 빨리 흡수되고 많은 양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이 프로그램 안에는 모든 엄마들의 간절함이 저는 배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뇌의 원활한 기능과 학습 능력이 개개인의 마신 물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애들이 똑똑하냐, 이거는 결국 애가 물을 얼마큼 먹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물을. 근데 이 물 없이는, 그래서 명확히 딱 써 있죠. 성장도 없어요. 물을 많이 안 먹는데 키가 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체 구성의 80%는 수분 미네랄이 풍부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비롯한 인체의 유해 성분을 모두 거른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저희가 왜 자꾸 이스프링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런 필터링 방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물을 필터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냥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은 남기고 유해물질은 걸러야 되는데, 그 좋은 미네랄과 유해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정수기의 필터링은.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싹 다 걸러가지고 산성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미네랄을 조금 남아있게 하려면 구멍을 송골송골하게 만들어서 성성성성 뚫어가지고 유해물질도 대충 조금 나오고 거기에 미네랄도 조금 섞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링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흡착 방식을 선택하는, 미네랄과 유해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필터링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스프링이 갖고 있는 이 카본 압축 활성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스프링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은 살균이잖아요. 살균하는 방법은 그 정수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팔팔 끓이거나, 아니면 염소를 넣어서 화학적으로 살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외선 필터를 넣어갖고 쪼사버리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정수기에도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한 정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좋은 미네랄과
나쁜 그 유해 물질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필터링 방식과 거기에 이런 살균 방식까지 결합된 정수 방식의 것이 없고,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게 뭐냐면 생수거든요. 생수는 그런 방식이 살균도 되어 있고 미네랄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이거의 특징은 환경 호르몬을 곰국처럼 우려낸 거잖아요. 그 안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만약 집에서 생수를 먹는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2,500개의 생수병이 나온대요. 저희 아파트가 3,000세대거든요. 만약 3,000세대에서 모두 2,500개를 내뿜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양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플라스틱 더미 위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수기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정수기를 선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정말 수분 안에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대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비롯한 유해 성분을 완전히 거른 그런 정수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차 성징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는 이 성호르몬하고 성장호르몬이 시소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성장이 둔화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문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구나, 내 아이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게 왜 뭐야? 이렇게 하면 진짜 커? 뭐 이래도 돼?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때 저희가 여기다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헤비하고, 사실 글자도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들을 읽어보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엄마들이 관심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어떤 거를 하면 돼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읽어주시면 이 안에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 너무 납득이 가는 내용들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성장 프로그램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결국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제거하고, 그렇죠? 성장에 뭔가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영양소는 넣어주고 그걸 공급해주면 그 영양소가, 근데 넣어는 줬는데 그걸 다 변기가 받아내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먹고 바로 다 비싼 똥을 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소가 성장에 잘 쏘이도록 흡수시켜주는 거다. 이걸 정말 성장 프로그램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을 문진표 안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 이렇게 좀 확고하게 이렇게 코어로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서 성장 문진을 이야기하시면 어떤 부분을 제거해 주면 도움이 될까? 어떤 부분에 영양소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얘는 더 흡수가 잘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정보를 모으고 베이스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좋은 게 나왔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몸에 이것이 어떤 걸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김경현 사장님의 사업성명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적인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냐면 예를 좀 몇 가지를 넣어본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건 제가 상담을 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밤에 잠을 11시가 넘어서 잔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계속 깨고 근데 왜 안 자니?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얘기를 해보니까 잘 때까지 계속 핸드폰을 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한 가지만 약속하자. 9시 반이 되면 엄마한테 핸드폰을 주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자. 그랬더니 자기 책 보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렇게 자고 그래서 10시 반 전에는 우리 꼭 잠이 들도록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6개월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한 3, 4일 정도 먹었어요. 근데 3, 4일을 먹는 그 동안에는 정말 한 번도 안 깼대요. 그것도 약속도 너무 잘 지켰고 9시 반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이런 문진표 내용에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 아이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일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그 어떤 생활 습관이나 제안해 줘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성장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문진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키 성장을 하면 키가 잘 크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키 성장을 권하셨고 같이 하신 부분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엄마 아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당뇨 임당이라고 하죠. 임신성 당뇨도 있었고 굉장히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문진도 한번 필수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 물을 진짜 안 먹어요. 물의 양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의 대부분이 물만 잘 먹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일단 권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AP에 가시면 아이들은 인바디를 재면은 이렇게 딱 별도의 인바디 용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아까 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지금 키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전체 우리 그 아이들 중에서 키가 몇 등쯤 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표시해 주니까 저희가 사실 병원에 간 거와 아까 아산병원에 가서 하는 거랑 너무 더 잘해주는 거죠. 아산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가 엄마와 애를 붙잡고 이렇게 간절하게 너는 그래서 밤에 9시 반에 꼭 핸드폰을 두고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너무 이제 저성장이라든가 뭔가 있다 그러면 병원을 한번 가봐서 성장판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하실 때 이제 그 자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저희 자료집 꼭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아까 영양소를 설명하실 때나 이렇게 문진을 받고 하실 때도 그리고 아까 왜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책이라든가 환자혁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가져가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키 성장을 하다 보면 정말 아메이 하면서 가장 행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성장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좋아져 가는 과정들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엄마들을 만나면서 그 엄마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